선 인종차별 오른쪽 화살표 3년 출입 금지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벤탄쿠르 출전 정지 가능성.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후 출전 정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 더 타임스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벤탄쿠르는 한국 사람들은 물론 토트넘 팀 동료인 손흥민에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한 이유로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 축구협회는 그의 기소 여부를 고려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일이다. 벤탄쿠르는 지난 14일 우루과이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탄쿠르는 진행자가 그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줄 수 없냐고 묻자 아니면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이라도 그들 아시아인은 거의 다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말했다. 아시아인의 비슷한 생김새를 지적하는 발언은 동양인을 향해 행해지는 흔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벤탄쿠르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을 비롯한 다수의 메이저 언론사는 벤탄쿠르의 해당 발언을 조명했고 전세계 축구 팬들은 벤탄쿠르의 SNS에 찾아가 악플을 남기기도 했다. 사건을 인지한 벤탄쿠르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소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아주 나쁜 농담이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나는 결코 당신을 무시하거나 다른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이후 손흥민은 한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개인 SNS에 이에 대해서 언급했다. 손흥민은 20일 벤탄쿠르와 대화했다. 그는 실수했고 나에게 사과했다. 벤탄쿠르가 공격적인 의도로 불쾌한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형제고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을 지나고 하나가 되었으며 프리시즌에 다시 모여 우리 토트넘을 위해 하나가 되어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평소 주장으로서 팀 동료 모두를 챙기는 손흥민이 이번에도 관용을 베풀었다. 토트넘도 이에 맞춰 입장문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20일 공식 SNS에 손흥민의 발언을 게시하면서 동시에 벤탄쿠르의 발언과 그의 후속적인 공개 사과에 따라 토트넘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왔다. 여기에는 다양성, 평등, 포용 등의 목표에 맞춰 모든 선수들을 위한 추가 교육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주장 손흥민이 이번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느끼고 앞으로 새로운 시즌에 집중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다양하고 글로벌한 팬층과 선수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용서와 토트넘의 입장문에도 영국 더 타임스의 보도대로 출전 정지 가능성도 조명된 것이다. 향후 FA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사건은 많은 충격을 안겼다. 팀 동료, 그것도 주장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 토트넘 팬들은 충격이 컸을 테고 손흥민 개인으로 보자면 과거 사례가 다시 반복된 것이라 더욱 충격이 크다. 지난해 5월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한 팬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후 11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해당 팬에게 3년간 축구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해당 팬은 출입 금지 조치뿐 아니라 1384파운드, 240만 위 벌금과 60시간 무급 근무 명령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결정이 내려진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벤탄쿠르가 팀 동료 손흥민이 관중에게 인종차별 당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 그래서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2. 우승 후보 대망신. 케인이 자존심 지켰다. 잉글랜드. 졸전 끝 덴마크와 1에서 1무. 자칭 우승 후보 잉글랜드의 대망신이다. 잉글랜드가 졸전 끝에 덴마크와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다. 주포 해리 케인의 득점이 없었다면 자존심조차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21일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2024 유럽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덴마크와 1에서 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한 잉글랜드는 조 1위를 유지했으나 또다시 부진한 경기력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와의 3차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잉글랜드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선수단을 갖춰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경기 초반 케인의 선제골을 제외하면 전반전 중반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 답답한 공격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덴마크는 3-4-1의 이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캐스퍼 슈마이켈이 골키퍼 장갑을 착용했다. 야닉 베스테르고르,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요아임 안데르센이 수비를 맡았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모르텐 힐만이 중원을 지키고 빅토르 크리스티안센과 요아킴 멜레가 측면을 책임졌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요나스 빈드와 라스무스 호일룬 투톱을 지원했다. 잉글랜드는 4-2-3의 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조던 픽포드가 골문 앞에 섰다. 키어런 트리피어, 마크 게이, 존 스톤스, 카일 워커가 104를 구성했다. 데클런 라이스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허리를 받쳤다. 필 포든, 주드 벨링엄, 부카요 사카가 2선에서 주포 해리 케인을 도왔다. 상대 전력에서는 잉글랜드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기 초반 분위기는 달랐다. 덴마크는 중원의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잉글랜드를 몰아붙였다. 수비 후 역습에 집중한 잉글랜드는 전반 12분 포든이 드리블로 수비를 벗겨낸 뒤 박스 안에서 왼발 슛을 시도했으나 높게 떴다. 답답했던 초반 잉글랜드의 해결사는 간판 공격수 케인이었다. 앞서 전반 16분 슈팅이 수비에 막혔던 케인은 전반 17분 공격에 가담한 우측 풀백 워커가 내준 컷백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해 덴마크 골망을 흔들었다. 덴마크는 실점 후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전반 25분 에릭센의 슈팅은 수비에 막혔고 전반 28분 호이비에르의 크로스와 이를 받아 호일룬에게 연결한 에릭센의 공격 전개는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전반 32분 코너킥에서 나온 베스테르고르의 헤더도 빗나갔다. 두드링이 열렸다. 덴마크가 원더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33분 크리스티안센이 내준 패스를 힐만이 받아 먼 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동점이 됐다. 힐만은 전반 37분에도 다시 한번 슈팅으로 잉글랜드를 위협했으나 이번에는 수비에 막혔다. 점유율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잉글랜드는 선수 개인 능력에 위존했다. 전반 40분 포든이 돌파에 성공한 뒤 슈팅을 때렸지만 슈마이켈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진 가운데 종료 직전 포든의 강력한 왼발 슈팅마저 벗어나면서 잉글랜드는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을 1에서 1로 마쳤다. 후반전 흐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잉글랜드는 후반 6분 라이스의 슈팅과 후반 8분 사카의 헤더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지만 모두 득점에 실패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잉글랜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9분 아놀드를 불러들이고 공격 성향이 강한 코너 갤러거를 투입했다. 운도 없었다. 후반 11분 포든이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다. 쇄도하던 사카가 세컨드 볼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이마저도 빗나가면서 고개를 떨궜다. 잉글랜드는 선수 개인 능력에 위존하는 공격 패턴을 계속 고수하면서 공격이 매끄럽지 못했다. 덴마크는 수비 블록을 두껍게 쌓으면서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했다. 경기를 풀어가기 위해 잉글랜드가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24분 주포 케인을 올리 와킨스와 교체했다. 측면 공격을 이끌던 포든과 사카도 에베레치 에제, 제러드 보웬과 바꿔 벨링엄을 제외한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케인 대신 투입된 와킨스는 후반 25분 박스 안으로 침투한 뒤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옆구무를 때렸다. 덴마크도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후반 31분 호이비에르의 슈팅은 픽포드가 잡았다. 호이비에르는 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다. 덴마크는 후반 막바지 에릭센과 힐만을 크리스티안 네르고르와 안드레아스 스코브 올센을 내보내 기동력을 더했다.
잉글랜드는 덴마크의 압박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지만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1에서 1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1차전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던 잉글랜드는 2차전에서 덴마크와 비기면서 16강 조기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다. 조 1위 자리는 지켰지만 2위 덴마크와 3위 슬로베니아가 나란히 승점 2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다음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진다. 최악의 경우는 3차전에서 패배하고 덴마크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얻는 것이다. 이 경우 잉글랜드는 조 3위로 내려가 다른 조의 3위 팀들과 성적을 두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 두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보여준 모습과 기록한 성적을 보면 3위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